네, 안녕하세요. 성공chấp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지금 본격적인 상반기 공채를 맞이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자소서 굉장히 또 열심히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소서를 쓰다 보면은 자신의 이야기에 너무 몰입해서 기업이 이 항목을 통해서 나한테 얻고 싶은 정보가 무엇인가 그거를 놓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해서요. 네. 오늘 또 잡정보센터의 꿀팁 요정, 힌트 요정으로 거듭나고 있는 유진 씨가 또 저희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자소서 작성 꿀팁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자소서 작성하는데 꿀팁인데 세 가지 의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째, 자소서 꽃. 지원 동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원 동기를 통해서 의지나 입사 후 근무 지속성, 향후 발전 가능성까지 평가를 한다고 하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직무 관련 경험을 묻는 경우에는 업무 진행 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기 위한 항목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재된 단어, 어휘나 용어, 표현 내용을 통해서 지원자의 상식이나 기초 자질까지 평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염두에 두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즘 자소서에는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례로서 작성을 해라라는 경우를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가치관이나 성격 그리고 대인관계 등을 검증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하니까 이 세 가지 의도 꼭 기억하셔서 작성하신다면 장점을 많이 장점을 어필할 수 있죠. 어필할 수 있어요. 쳐다본다고 저한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이 나왔잖아요. 나왔네요. 그래, 네. 다행히. 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유진 씨의 꿀팁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자소서를 통해서 기업에 어필을 잘하고 있나 이렇게 체크해본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잡정보센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탈락의 아픔 두 번의 후회는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분이 좋네요. 여성 특집인 것 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의 젊은 피의자, 취업 컨설팅계의 센 언니들입니다. 커리어 컬리지의 임송아 컨설턴트 그리고 이철엄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아 쌤 요즘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지내고 계신가요? 뭐죠 이게? 네, 몸 건강, 마음 건강이 아주 잘 지내고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건강 지킴이로 거듭 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런 뭐 활동을 좀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제가 모 프로그램에서 지금 건강을 지키는 프로를 맡아가지고 네,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얼굴빛이 좀 좋아지신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네. 아주 혈이 네. 또 전문 용어. 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과연 오늘 성공취업의 맥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아주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철엄 쌤도 저희가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를 이번 주부터 새 단장을 했거든요. 파랗했는데 철엄 쌤이 또 파란색 구두로 깔맞춤을 해오셨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송아 선생님은 윗도리가 파란색인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저는 구두가 파란색이거든요. 이거를 보여드리면 안 되나요? 벗어서 보여드릴 걸 그랬는데 저 구두가 파란색이라 굉장히 안타깝네요. 윗도리가 파란색이었어야 됐는데. 저는 벗어서 이렇게 보여줄 줄 저도요. 알았는데 저도요. 발을 뒤질 줄. 유연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너님들한테 벌써 말리는 것 같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파란색으로 단장도 했고 쌤들도 파랑파랑하게 옷을 입고 와주셨는데 오늘은 또 LG화학을 다뤄본다고 해요. 네. 합격 전략을 짚어주실 계획인데 그동안 LG그룹이라고 하면 계열사 중에 하나인 기업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먼저 송아 쌤에게 여쭤볼게요. LG화학이 사실상 예전 같으면 뭐 LG전자가 핫하다 했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LG 계열사 중에 가장 핫한 그룹으로 조금 부상을 하고 있고요. 이건 뭐 취준생 분들께만 그런 게 아니라 LG화학은 이제 뭐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그룹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럴 것이 실제로 이번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핫한 이슈가 있는데 글로벌 본드를 이제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글로벌 본드라고 하면 이제 우리 민간 기업 중에 최초로 이런 걸 발행을 하는데요. 이게 그냥
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채권이라는 건데 이게 그냥 저희 채권 좀 발행할게요, 뭐 회사채 발행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회사가 안정적이다, 이 회사가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기업이다라는 것을 검증 받아야지만 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발행을 할 수 있었던 기업이 한전 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한전과 같은 굉장히 탄탄하고 믿음직스러운 기업이다라고 이제 검증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검증을 또 받았다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굉장히 대규모의 거의 뭐 1조 7천억 원 정도의 대규모의 이제 글로벌 본드를 이제 발행을 하면서 이제 현재는 자회사 뭐 정도로만 있었던 뭐 파만동도 직접적으로 이제 인수를 하는 것으로 뭐 좀 이야기가 나와 있으면서 대대적으로 조금 확장을 하면서 조금 더 채용 규모도 커질 것으로, 뭐 이번 상반기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채용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이고 조금 더 회사가 좀 커지면 아무래도 조금 더 연봉도 높아지고 하면서 조금 더 앞으로의 미래가 좀 탄탄한 기업으로 보이면서 취준생분들에게도 굉장히 각광받는 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철엄 쌤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기본적으로 LG화학은 화학 분야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그리고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나 일반 친구들에게는 제조업 분야고 또 B2B 영업을 좀 주로 하기 때문에 익숙한 회사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뭐 복지, 아니면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본인들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탄탄하고 좋거든요. 그리고 연봉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실제 복리후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업 이미지 자체도 나쁘지 않고 기업의 브랜드 이제 준비도라든지 그리고 매출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앞으로 입사하고 싶은, 그리고 입사해도 창피하지 않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선호도가 또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좋은 회사인 것도 맞고, 뭐 철엄 쌤이 말씀하셨지만 취준생들의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송하 쌤, 그러면 지금 취준생들도 이 그룹이 탄탄한 걸 알고 그런 거 다 알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근데 사실 LG화학이 탄탄한 건 맞는데 사실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그러니까 선호하는 전공, 그리고 조금 이제 선호하는 학생들의 폭이 조금 한정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뚜렷한 편인가요? 네, 그렇죠. LG화학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화공 계열 분야 학생들을 뚜렷하게 선호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기계공학이라든지 뭐 여타의 그런 전공자들은 좀 소수 채용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컴공이라든지 아니면 산업공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업에서 선호하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물론 선호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화학, 공학 계열 학생들을 다수 뽑고 있는 편이고요. 물론 이제 뭐 재무라든지 뭐 아니면 경영 지원에 상경 계열은 당연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공 베이스의 학생들을 많이 뽑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카더라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근데 뭐 이게 말하자면은 비밀 아닌 비밀로 사실은 LG화학은 조금 학점을 보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지원을 하는 편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학점을 본다면 뭐 몇 점대 이상이어야 하나요? 그런데 이게 또 일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은 3.0 이상 학생들만 뽑고 있습니다라고 아예 학점 커트를 제한해 두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공고에서는 아예 학점 커트를 제한해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채용 설명회 같은 데 가도 학점 커트 제한이 있습니까? 저희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뭐 다른 뭐 채용 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제한은 딱히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화학은 굉장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적정선으로는 커트를 해서 뭐 서류에서 이 정도, 뭐 인적성에서 이 정도를 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커트 기준에는 가장 우선시하는 게 학점인데, 그래서 어느 적정 수준의 학생들이 붙느냐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를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공계생들은 3.5 이상은 넘는 것이 일단은 합격선이다.
문과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3.7에서 8은 넘어야 합격선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시려면 이공계생들 기준으로 3.7에서 8, 문과생분들 기준으로는 3.8에서 9 정도는 넘어야 이제 좀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네, 통계치로 봤을 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커트라인이 확실히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두 분 쌤이 그 취업 설명회를 갔다 오셨다고 네네. 들었는데 철험 쌤도 직접 가보시니까 회사에서 좀 이런 지원자들을 원하더라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학점도 되게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어학, 어하. 글로벌 역량을 굉장히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일단 회사에서 뽑는 기준이나 운영이나 직무라든지 그런 활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회사 정책을 따라가요. 그래서 회사가 지금 굉장히 뭐 폴란드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또 모스크바에 영업지사가 있다든지 중국은 또 기본적으로 전지라든지 이런 공장이 굉장히 많고 활동이 많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해지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적인 역량을 좀 많이 보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그 통계치를 조금 보면은요. 오히려 토익 점수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오히려 높아지긴 했는데 그 LG화학에서 원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지원자들이 그냥 평균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토익을 막 세상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평균적으로 776점 정도로 토익 합격 점수가 그 정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도 레벨 3인데 이거는 그냥 평준하거든요. 작년 대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눈에 띄게 많이 달라진 거는 조금 오픽이 조금 많이 레벨이 업됐어요. 전반적으로 어학 점수를 가진 친구들의 합격률을 봤을 때 작년 대비,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 작년 점점 더 레벨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거는 물론 이쪽 회사에서도 글로벌 역량을 원하는 것도 있지만 지원자들이 역량을 좀 높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스펙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아요. 학점도 마찬가지인 게 물론 평균 합격률의 학점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 재작년 대비 떨어지긴 했으나 되게 조금이거든요. 그리고 이과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과 친구들이 많은데도 평균 합격 학점이 3.78이란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사실 높은 점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점 관리 좀 성실도죠. 학점 관리하는 거 그리고 글로벌 역량. 근데 글로벌 역량은 어학 점수보다는 실제 쓸 수 있는 영어, 스피킹 위주로. 영어나 중국어나 스페인어나 뭐 독일어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실제 쓸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부터 LG화학의 2019년 상반기 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텐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남유진 캐스터가 준비했는데요. 나와주시죠, 선생님. 네, 세계 5위의 화학회사이자 수많은 취준생들의 워너비 기업 LG화학에서 2019년도 상반기 채용을 시작했는데요. 많은 취준생분들이 LG화학의 채용 직무와 또 지원 역량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채용 직무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2019년도 상반기 신입 채용에서는요. 기초소재사업본부, 전지사업본부, 정보전자소재사업본부, 재료사업부문, 또 생명과학사업본부, 스태프 부문에서 신입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초소재사업본부 살펴보시면 생산기술, 생산설비, TS&D, 영업마케팅, 또 구매직무, 또 안전관리, 경영관리 부문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마케팅 영업과 구매 직무는 전공이 무관하되 다른 직무는 모두 또 직무별 전공자와 외국어 우대 조건이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살펴볼 분야는 전지사업본부입니다. 전지사업본부는 생산기술, 품질, 구매, 그리고 SCM, 제품 개발, 영업 마케팅, 경영 전략, 경영 관리 직무 채용하고 있는데요. 역시 영업 마케팅 분야는 전공이 무관하되 다른 직무는 외국어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는 정보전자소재사업본부인데요. 생산기술, 품질, 제품 개발, 생산 설비, 영업 마케팅 분야 모집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재료사업부문의 재료사업부문은 생산기술 직무를, 또 생명과학사업본부는 생산기술, 품질 보증, 사업개발 부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태프 분야는요. 전산, 채권관리, 자금, 경영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업무 지원과 특허 분야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LG그룹 자소서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소서는 총 3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항은 지원 분야에 대해서 지원 동기와 또 해당 분야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서술하는 문항이고요.
두 번째 문항은요. 본인의 특성 및 성격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항은 LG화학에서 이루고 싶은 나만의 꿈과 비전을 소개하는 문항입니다. 자, 이렇게 자소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류 접수 기간 살펴봐야겠죠. 이 서류 접수 마감 기간은요. 2019년도 3월 14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약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지원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쌤들과 함께 LG화학의 성공 취업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남유진 쌩님과 함께 LG화학의 직무별 채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던 학점을 많이 본다, 어학 성적이 중요하다 외에도 좀 LG화학의 채용 특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LG화학은 사실 영어 실력 같은 경우에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그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영어 능력이 필요한 직무에서만 좀 보는 추세인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 직무에서 영어 면접을 보는 식으로 전 추세를 직무에서요?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영어 면접은 기본적으로 보되 우리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다른 언어들까지 추가를 해서 그러니까 더 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다면 다른 언어를 보아도 좋다라고 오히려 외국어의 폭을 넓히면서 외국어 능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우리가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굉장히 우대하겠다라고 글로벌적인 역량을 많이 보는 추세로 굉장히 가고 있다라는 것이 좀 LG화학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PT를 볼 때 보통 그냥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하는 식으로 PT를 보는데 정말로 PT를 PC에다가 PPT를 만들어서 보는 식으로 PT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를 직접 거기 가면 이제 주거든요. 네. 그래서 좀 PT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하시면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면접 같은 걸 해보시거나 스터디를 하실 때 직접적으로 PT를 한 장에 만들어보는 연습을 한 번은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당황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네, 또 굉장히 꿀팁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철엄쌤, 여기에 추가로 좀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격증 같은 경우는 그냥 우대사항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직무마다 우대하는 자격증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굳이 자격증을 위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실무 경험이 확실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제조업이고 B2B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적응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조업 분위기, B2B 영업에 대한 이해가 제일 먼저 필요할 것 같고 하나 더 보면 LG화학에 지원했다라고 해서 LG화학 전체를 뭉뚱그려서 이제 제가 영업 마케팅에 지원했을 때 LG화학에 지원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LG화학은 본부 단위로 집계가 됩니다. 본부 단위로 이제 취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기초소재산업본부의 영업으로 지원했다면 전지사업본부의 영업에 지원한 친구랑은 별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본부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근무지가 LG화학 같은 경우는 다 서울에 있거나 다 근교에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굉장히 전국적으로 좀 퍼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근무지를 선택한다고 해도 아시잖아요. 100%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갈 수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지역적인 부분도 조금은 고려해서 롱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채용 규모가 만만치 않을 걸로 보여서 매년 지원자들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에는 각 직무별로 채용 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송아 쌤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이번에도 채용 규모는 세 자릿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2018년도 하반기만 하더라도 확실히 이제 그 채용 공고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더라도 채용을 했던 부서들의
개수만 보더라도 확연히 줄었던 것을 발견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채용 규모가 세 자릿수는 동일하더라도 그 규모가 조금은 줄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어떤 부서가 조금 더 많이 채용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뭐 당연히 많이들 예상하시는 대로일 겁니다. 아무래도 전지 쪽이 가장 많이 주력을 할 테니까 전지 쪽이 조금 더 많이 채용을 할 테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나마 조금 많이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기초 소재 이렇게 될 거고, 뭐 그 다음에 가장 뭐 이제 생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뽑는 부서들도 많이 안 뽑고 있고, 당연히 뭐 필요로 하는 뭐 그런 시험 분야도 안 뽑는 걸 보면 조금 이제 채용 규모가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저는 아무리 그래도 좀 이번에 좀 들어가고 싶은데 저는 학점도 좀 낮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뭐 이공계열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조금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부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스태프 직군의 총무부서에 이공계열을 뽑는 직무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거기를 보면 아무래도 나는 이공계열 직무면 뭐 R&D는 못하더라도 뭐 공정에서 뭐 설비라도 좀 다뤄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기 때문에 이공계열 직무에서 스태프를 한다라고는 좀 선호를 안 하실 테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스펙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스펙이 조금 덜 높은 분들이 지원을 하실 테니까 그 부분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뭐 방법이면 방법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번에 여러분이 좀 지원을 하실 때 팁이라면 팁이, 제가 아까도 뭐 잠깐 채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사실 스태프 직군에서 재경 같은 경우에는 뭐 재경, 뭐 서울, 뭐 재경, 마곡, 뭐 재경, 오산 뭐 이런 식으로 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경, 자금, 재경, 채권 이런 식으로 나눠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실 때 재경이란 뭐 회계를 잘 다루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재경 중에 자금을 이렇게 잘 운용해서 우리가 자금을 끌어들여 왔을 때 이런 걸 잘 운용하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 이런 거를 잘 이렇게 갚아나가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구체적으로 이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를 잘 주목해서 쓰시고 어떤 걸 내가 더 잘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대외적인 업무, 자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꼼꼼함을 다룰 수 있는 업무, 이렇게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시고 쓰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조금 그런 거를 좀 나눠서 뽑는다는 건 이쪽에 조금 강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스태프 같은 경우에도 본사 쪽의 스태프 쪽의 경영 지원보다는 아무래도 뭐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말하자면 지방 쪽에서 근무하는 스태프가 조금 더 커트라인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참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채용 규모와 또 좀 틈새 전략까지 좀 살펴봤는데, 철업쌤이 지원자들이 LG화학에 지원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공계열 친구들이나 문과 친구들 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대사항으로 이미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제가 기회를 뺏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대사항일 뿐 너무 갇히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뭐 자격증도 밑에 나와 있지만 뭐 어느 자격증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뭐 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고 약사 자격증이 있으면 좋죠. 우대사항이겠죠. 근데 너무 그거에 압박감을 가지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그 지원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부를 조금 많이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완전 사업부서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기초 소재라든지 전지라든지 뭐 다른 전자공학이라든지 그 정보전자라든지 이게 다 본부에 따라 색깔이 많이 다르고 그 본부의 트렌드라든지 그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아까 송환 선생님 말씀을 굉장히 동의하는 게, 기본적으로 기초 소재 같은 경우는 워낙 LG화학에서 많이 했던 부분인데, 요즘 뜨고 있는 게 이제 카펙스라고 해서 그 회사가 미래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봤을 때 기초 소재 부분 고부가 가치, 그리고 전지 부분 수요 대응이라고 수요 대응을 위한 증설 투자라고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기초 소재 부분의 고부가 가치라는 건 뭐냐면 같은 일 하면서 더 돈을 많이 뽑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전지 부분 수요의 증대, 이거는 확실히
오히려 봤을 때 전지 부분은 수요도 늘어나고 인원이 조금 더 많이 확대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 소재 부분보다는 조금 전지 부분이 좀 더 인원을 좀 많이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LG화학 공시정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신규 시설 투자 기업 공시정보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신규 시설 투자를 또 공시하게 돼 있어요. 일정 금액을 회사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근데 유리 기반하는 시설 공장에다가 7천억 원을 지금 투자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자본의 거의 10%, 7.6%를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보전자 쪽도 조금 주목하실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쌤들이 올해 상반기에 주목해야 할 직무들을 하나씩 짚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직무별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만약 전공자가 아니라면 혹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 마케팅 같은 경우에 기초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화공우대라고 광고를 냈는데 이번 2019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전직무 이런 식으로 뭐 전공 우대 없음 이런 식으로 뭐 공고를 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우대 사항은 그때 이런 뭐 화공과 소요가 크다라는 거고 뭐 그 직무가 그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뽑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해에는 뭐 이번에 화공과를 많이 뽑았으니 그 다음에 화공과가 아닌 사람도 많이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요가 그 다음 해에는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채용을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화공과가 아니어도 충분히 뭐 뛰어난 지원자가 왔을 때는 뽑겠다라는 소요가 이미 그들에게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 마케팅에 대한 나는 강점이 있어라는 뭐 생각이 있으시다면 꼭 화공과가 아니더라도 뭐 혹은 뭐 나는 다른 전공자라더라도 꼭 뭐 지원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업 마케팅에 상관 있는 화공과가 아닌 분이 지원을 했다. 이러면 상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컴공과 지원 이렇게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산이다. 그런데 나는 산업공학인데 조금 뭐 상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끼워 맞추기 식으로 지원을 하신다면 조금 비추천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영업 마케팅은 상경 계열이 지원할 수 있는 부서기 때문에 우대라고 했을 때 나는 영업 마케팅도 상경과가 지원할 수 있어. 이런 거는 맞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전사 쪽인데 컴공과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산업공학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거는 조금 비추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두 분의 쌤들한테 지원 전략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회사에 대한 분석까지 한번 해보는 시간을 네. 가져봤는데 저희가 자소서도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화학 자소서 어려운 편인지 좀 쉬운 편인지 어떤 편인가요? 근데 LG화학 자소서가 사실 근데 자소서는 언제나 어려워해서 문항이 적으면 어떻게 쓰지 어려워하고요. 문항이 길면 또 힘들어해요. 네. 자소서는 문항이 적어도 힘들고 많아도 힘든데 사실 이번에 LG화학 자소서가 된 게 그 자소서를 봤을 때 작년 하반기랑 완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상을 완전 벗어나서 충격적이다, 너무 힘들다, 뭐 생소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LG화학을 생각하고 조금 염두에 놨던 친구들이라면 조금은 좀 수월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소서는 워낙 힘들어해서 네. 조금 말하기가 힘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합격 가이드도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자소서 작성을 하기 위한 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사실 뭐 지원 동기가 뭐 LG화학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뭐 이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직무 강점 위주로 일단 서술을 하면 돼서 그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워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직무 잘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어떤 전공 들었고 뭐 어떤 아르바이트 했고 등등등 위주로 서술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성격 장단점도 직무를 잘할 수 있는 강점 위주로 서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가 3번인데 LG화학에서 이루고 싶은 꿈 이게 이제 없거든요, 사실. 딱히 꿈이 없거든요. 이게 문제인데 그게 이제 LG화학이 이루고 싶은 꿈에 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까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철암쌤께서 말씀해주셨던 뭐 기초 소재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LG화학이 지금 현재 아니면 전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를 뭐 추가하고 있는 뭐 폴란드나 그래서 유럽 쪽을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쪽에 뭐 진출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잘 기여할 수 있는지라든지 뭐 등등의 것들 이 LG화학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 전략에 내가 어떻게 잘 대응하고자 하는가인데요.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래 전략이 좀 불투명한 기업들이 많을 수 있는데 LG화학은 그렇지가 않아서 요게 조금 수월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을 잘 하셔도 충분히 잘 쓰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인 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AI가 자소서를 검색하는 검수하는 기업들은 그 전 자소서가 30% 이상 자기 복붙을 하면, 그러니까 자기 복제를 하면 탈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떨어집니다. 근데 LG화학 등의 LG 계열사는 AI 검증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자기 복제를 해도 되고 실제 인사 담당자도 그 전 자기소개서를 그러니까 너무 똑같이 쓰셔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약간씩만 조금 바꿔서 쓰셔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뭔가 새로운 자소서를 창출해서 쓰시도록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전 자소서가 합격하셨고 내가 그 전 자소서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면 그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제출하셔도 좀 무방할 것 같다. 너무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직무 강점 위주로 써주시고요. 회사 직무나 또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앞서 두 분이 계속해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방송 앞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바로 인적성으로 넘어가 보면은 LG화학 인적성은 쉽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편인가요? LG화학 인적성에서 서류에 붙은 친구들을 다 걸러야지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커트라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기 때문에 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다른 인적성과 달리 이제 적성 부분에서 인문 역량이라고 해서 한자라든지 한국사가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인적성보다 추가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걸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LG 커리어 홈페이지에 가시면 인적성의 샘플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유형으로 위주로 좀 출제가 됐었는지 그리고 심지어 한자 같은 경우는 한자 풀이 다 나와 있거든요. 가서 다운받아 보시면 한 A4 용지 15장 정도 되는데 그게 막 세상 이런 한자를 쓴다고 이런 너무 동떨어진 한자가 아니고 기본 기초 소양 정도의 한자이기 때문에 LG 화학을 위해서도 그리고 본인 기본적인 기초 소양을 위해서도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이 도형 추리나 도식적 추리를 조금 어려워하시기도 하는데 너무 정말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전체적인 유형 정도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막 공부하신다고 될 게 아니라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시고 정말 시험 시간에 시험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거든요. 그렇게 조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소서랑 인적성까지 쌤들의 조언을 들어봤는데 마지막 관문이죠. 면접 전략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서 면접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삼성이나 SK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이라고 해서 하루에 다 보는 면접으로 하면서 지원자 혼자 들어가는 1대다 면접을 치르지만 LG 같은 경우에는 1차 면접에서 LG그룹사가 다대다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삼성과 SK는 그러면서 지원자를 좀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그러니까 심층이라는 건 결국 이 지원자의 좀 인성을 많이 검증하는 식의 면접을 본다면 LG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리고 LG화학은 이거 아세요? 이 직무에서 이런 거 쓰는데 아세요? 이 전공 지식 아세요? 라는 식의 검증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인성적인 거 뭐 무인도에 뭐 가면 뭐 3가지 뭐 가져가실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전공이라든지 직무적인 공부들을 조금 많이 해가시는 식으로 준비를 많이 해가셨으면 좋겠고요. 직무적인 경험 그리고 또 내 전공적인 지식 이 전공 과목에서 뭐 공부했더라 이런 것들을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해가셨으면 좋겠고 인성은 2차 때 검증하기 때문에 그건 2차 때로 좀 미뤄두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학사분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석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PT가 짧습니다. 그런데 석사분들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자기 연구가 너무 소중해서
이거를 줄이지를 못하시는데 5분 안에 짧게 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구 과정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분석법 썼고 내가 어떤 실험 주제를 다뤘고 내가 어떤 실험 도구 다뤄봤고 그게 이 회사에서 쓰는 거고 안 쓰는 거고 이런 것들만 탁탁탁 쳐주셔야지 이 과정이 어떤 건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이런 거를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만 빨리 쳐주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게끔 해주셔야 합격률이 높아지고 5분 안에 쳐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좀 면접에서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LG화학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취준생들을 위해서 신의 한 수까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쌤 먼저 말씀해 주시죠. LG화학은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치고 빠지는 것도 답일 수 있다. 그리고 최대한 될 직무에 지원하시는 것도 해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호하는 취준생들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철험쌤도 신의 한 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이 아무래도 제조업이다 보니까 그 제조업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서 공장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공장 아르바이트라도 조금 해보시고 그리고 LG 계열은 세 기업만 중복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LG화학 그냥 넣어볼까? 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 있는 다른 기업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본인의 기호나 선호도가 이쪽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좀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를 좀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LG화학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센 언니들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이철험 컨설턴트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접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채널 고정! 신입이 들어왔다. 궁금하다. 기대된다. 결국 해냈다.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을 갖추고 맞춤형 인재로 경쟁력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얻는 이학습 병행. 취준생에게 물었습니다. 직장인이 가장 부러울 때는? 목에 착 감기는 사원증. 열심히 일한 뒤에 마시는 한 잔의 커피. 스치듯 안녕일지라도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월급날.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한국직업방송 취업이 보인다와 함께하세요. 매일 오전 11시 높은 취업의 문턱에 에스컬레이터가 되어줄 생방송 취업이 보인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한국직업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합자회사 한일여행사입니다.
춘천시 태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격리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은 모두 무관하고 담당 직무는 장부 기장 및 사무 업무로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월급은 195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건으로 격리사무원 1명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니까요. 빠르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대영 C&E 주식회사입니다. 강릉시 사천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물류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재줄 이상, 경력은 관계없고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와 운전 가능자를 우대하며 담당 직무는 발주서 등 구매 관리와 자재 관리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연봉은 2,400만 원에서 2,600만 원 이내이며 접수 마감일은 3월 22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 무관한 구인건으로 물류사무원 1명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의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김병진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세무서비스업으로 현재 회계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 무관, 경력 5년 이상으로 세무회계 관련 업무 대행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결산 가능자는 우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40시간,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의 회계사무원 1명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성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면접 연습, 자신의 업무 능력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등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등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월요일인 11일에는 고용차별과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대해서, 수요일인 13일에는 근로자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목요일인 14일에는 재무설계 첫걸음에 대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저희 고용센터를 방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화 042-480-6057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대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 포털 커리어의 권찬수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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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포털 커리어의 권찬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찬수 쌤이 지난주에도 오셨었죠. 네. 지난주에 왔을 때 한 주 만에 뭐 바뀐 거를 좀 눈치채셨나요? 세트가 너무 화사해요. 세트가. 블루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네. 다들 블루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장착을 하고 왔는데 저는 핑크를 하고 왔네요. 그래도 또 센스 있게 화사하게 하고 맞아요.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세트가 굉장히 심혈을 많이 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오시는 분마다 여쭤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근데 신세미 캐스터한테는 못 물어본 것 같아서 어. 저희 세트 바뀐 거 느낌이 좀 어떤가요? 네, 저도 이 밑에가 하얗다 보니까 얼굴이 좀 뽀샤시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조명이 잘 받더라고요. 네, 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높아가지고 그 자리가 조명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탐이 나요. 바꾸실... 아니요? 아이고, 잘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섭네요. 네. 바로 치고 들어오네. 그러니까요. 네, 그럼 찬수 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디인가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반도체 세정 정비에 들어가는 프로세스 킷을 전문 생산하는 업체인 HS 하이테크입니다. 네, 저희가 뭔가 좀 고난이 예상됩니다. 모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프로세스 킷과 반도체가 좀 어떤 거일지 자세히 이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HS 하이테크는 2004년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반도체 제조 환경에 맞춰서 세정 케미칼과 고온 환경에도 견딜 수 있는 다양한 소재 가공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세정 챔퍼를 구성하고 있는 스핀처 그리고 마이크로 드롭넷 노즐, 오토 댐퍼 등의 주요 정밀 부품이 HS 하이테크의 손에서 탄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웨이퍼 제조 공정이 점점 미세화되고 열악해짐에 따라서 웨이퍼 세정 공정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HS 하이테크는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서 국내 유일로 마이크로 드롭넷 테크놀로지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획기적인 세정 기술을 개발했고요. 2018년도에는 세미콘 타이완, 세미콘 유로파에 참가하면서 글로벌 탑 클래스의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네, 어렵네요. 네. 저도 어렵네요. 네. 국내 유일하게 이렇게 세정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니까 이 전문 분야에서 입지를 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HS 하이테크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HS 하이테크의 생산 주요 제품으로는 스핀처, 마이크로 노즐, 오토 댐퍼와 같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핀처 분야에서는 업계 최장의 업력과 최고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기존 척뿐만 아니라 웨이퍼 패턴 미세와 열악한 챔버 환경에 맞춰서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척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HS 하이테크는 국내 유일의 마이크로 드롭넷 노즐 제작사이기도 한데요. 이 노즐은 현재 지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작은 크기의 물방울을 뽑아내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정밀 코팅, 제약, 화장품, 바이오 산업까지 그 수요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17년 HS 하이테크는 프랑스 10대 혁신 기업인 G3D랩하고 합작을 통해서 금속 3D 프린팅 기업인 G3팹을 설립했고요. 이 회사를 통해서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반도체 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자 HS 하이테크 들으면 들을수록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겠죠. 그럼요. 그래서 HS 하이테크의 그동안의 발자취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HS 하이테크는 2004년에 주식회사 화신 하이테크로 설립이 됐고요. 2007년에 PTFE 스핀헤드 개발에 성공을 하고 또 HT PVC 스핀헤드를 양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008년에는 SPM 척과 또 FPM 척 개발 성공 및 양산화를 하고요. 1년 뒤인 2009년에는 스핀헤드 척을 특원 출원을 하고 ISO 9001과 ISO 14001 인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2012년에는 지금의 사명인 주식회사 HS 하이테크로 변경을 했고요. 또 같은 해에 MES와 ERP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2016년에는 동탄 신사옥으로 이전을 하는데요. 또 2017년에는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고요. 2018년에는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에서 지속성장 경영, 기업복지 부문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취준생 입장에서 보면은 인재 육성형 기업, 또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는 단어가 참 인상이 깊을 텐데요. 앞으로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HS 하이테크의 연역 살펴봤습니다. 네, 사내 복지뿐만 아니라 창립 이후에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매출액에 대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매출액은 2017년 기준 약 206억 3천만 원입니다. 네. 2004년에 출범했는데 벌써 이렇게 매출액이 높은 정도면 또 저희가 기대가 됩니다. 주식회사 하이테크의 그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연봉은 4년대 졸 초임 연봉으로 약 연 3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막 나쁘지는 않은 편인데 네네. 조금 아쉬워하는 취준생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고 또 따로 지급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별도의 상여금이 네, 또. 별도의 상여금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상여금이 있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그리고 앞서 살짝 연역에서 맛보기로 일하기 좋은 기업에서 대상에서 선정이 되기도 한 걸 보니까 복지로도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것 같은데 복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HS 하이테크의 가장 큰 장점은 복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시겠지만 규모 대비 다양한 복지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회사 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 제도를 하이바디라고 부른다고 해요. 왜냐하면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HS 가족의 삶을 돌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20분 거리에 전용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사내 전문 바리스타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테리아, 그리고 직원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안마의자가 구비되어 있는 휴게 공간, 그리고 직원 복지와 건강에 그 관심이 많은 기업이라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는 요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피트니스 센터에 인바디가 마련되어 있는데 만약에 직원마다 운동 목표를 정해서 성공을 하면 매월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그 직원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다 보니까 직원의 역량이 기업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점 제도를 운영하면서 직원이 자기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네. 뭐 외국어라든지 아니면 업무에 필요한 뭔가 자격증을 취득한다라고 하면 이 또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장기 근속자나 우수 사원자에게는 에너지 충전 차원의 크루즈 여행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찬수쌤이 준비해 오신 복지와 관련 내용이 가장 깁니다. 거의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크루즈 여행도 가능하고 직원의 역량이 기업의 역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듣고 아마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채용 전형에 대해서도 계속 소개해 주시죠. 네, HS 하이테크는 현재 연구개발본부 전장설계, 마케팅본부 상품 마케팅 기획자 채용 진행 중입니다. 모두 경력직을 모집하고 있고요. 서류 마감일은 이달 11일까지로 채용 관련 사이트 통해서 자격 요건 및 우대사항, 세부사항 참고하셔서 입사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채용 부문에 대해서는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HS 하이테크는 현재 연구개발 및 마케팅 부문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연구개발본부 전장 설계는 PLC 제어 설계 및 개발, 전장 설계 및 관련 프로젝트 외주 관리, 또 현장 셋업 수정 개발 업무를 하게 되고요. 이때 경력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뽑고 있습니다. 대리에서 과장급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 전자공학 전공의 초대졸 이상이 지원할 수 있고요. PLC 시스템 제어 활용과 전장회로 동면 해독 가능, 또 전장회로 설계가 가능하고 자동화 또는 제어 시스템 경력자와 임베디드 시스템 활용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본부 상품 마케팅 기획 분야로 담당 업무는 3D 프린팅 B2C 신규 사업 발굴, 또 관련 신사업 기획 및 마케팅 기획 실행, 시장 환경 분석 및 사업 타당성 분석, 신제품 출시, 프로모션 전략 수립,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획 및 실행, 또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사업 제안서 작성으로 지원 자격은 역시 경력 5년에서 10년 이상, 이번엔 대리에서 차장급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4년 대졸 전공 무관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디자인 또는 상품 기획 관련 업무 경험, 웹 관련 코딩 역량 또는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채용 부문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봤고요. 찬수쌤, 채용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직무 면접, 임원 면접, 그리고 최종 합격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기업들과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원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꿀팁도 전해주시죠. 이 회사는 그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연락을 준다고 해요. 네. 그래서 경력과 자격 조건이 꼼꼼하게 읽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경력과 자격 조건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소서라든지 경력 기술서에 회사에 입사 후에 본인이 어떤 성과를 이룰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더 어필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만약에 직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은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서류는 꼼꼼하게 써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면접에 대한 팁도 좀 있을까요? 그 HS 하이테크 직무 면접은 다대다 그리고 임원 면접은 1대1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본인이 지원하는 포지션에 따라서 간단한 외국어 면접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무와 연관성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한다고 해요. 면접 때는. 그래서 들어오셔서 조직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에서 본인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변화에 잘 대응하고 본인이 성장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그 답변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신입의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뭐 그런 실무 경험은 적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조직 관계에서 본인이 얼마나 잘 소통하고 적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경력자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에서 어떤 성과를 냈고 그리고 그런 성과로서 어떻게 회사에 기여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답변해 주시면은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찬수쌤 마지막으로 추천 이유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HS 하이테크는 성장성 높은 프로세스 키 주요 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업무 기회로 자기 주도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정당한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HS 하이테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권찬수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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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내일은 금요일이죠. 금요 스페셜을 준비해봤는데 지난주에는 3일절로 찾아가지 못했던 어벤져스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2부에서는 신비한 신 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